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집이 없을 때는 좀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집을 사고 나면요, 집값이 좀 팍팍 좀 올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은요, 무척 이 부동산 정책 만드는 게요, 무척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의 두 축은 부동산, 하나는 금융입니다. 네. 인간의 속성이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요, 집이 없어도 괴롭고요, 집이 있어도 괴롭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 힘들고요. 간신히 집장만 한 서민 가구들, 지금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집 가진 가난뱅이를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매달 힘들게 벌은 돈, 대출 갚는 데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 갚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 나서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저희 캐논엄마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문제 집중적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그냥 짚는 게 아닙니다. 해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하도 답답하니까 캐논엄마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정치권 소식 짚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30년, 청와대 외교부 정당 등 권부를 두루 취재하면서 소신 있는 날카로운 칼럼으로 주목받아 오신 분입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오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독도가 아주 독도 때문에 한일 또 올해가 또 임진년이에요. 네. 막 임진왜란 생각하면 저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 봅니다. 네. 왜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네. 우리가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외교 행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네. 워딩, 언행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국력을 대통령을 된다. 중심으로 국력이 좀 하나가 되는데 네. 지금 그 대통령의 언행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이럴 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좀 이성을 찾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이 감정적으로 치닫는 거, 네. 이것을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이 냉각기를 갖고 네. 이 차분한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일본 쪽도 명심해야 될 게 네.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삼각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나치게 몰아세울 경우에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네. 가고 있죠. 이것은 미국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따라서 일본 측도 이 감정을 자제하고 아주 차분한 이성으로 좀 돌아가야 되고, 네. 특히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중재 역할을 했던 한일 양국의 그 원로분들, 전문가들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하면서 차분한 모드로 좀 돌아가도록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일본이 독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뉴욕타임즈가 벌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그렇죠. 얘기했죠. 곤란한 미국. 네.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곤란해지죠. 미국으로서는 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네. 되는 거죠. 네. 오늘 논평 중에 저는 청와대 논평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 없다. 네. 그럼 대꾸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대꾸할 가치 없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싶다라고 대꾸하는 것도 그렇죠. 그죠. 이것도 좀 대꾸니까. 자제하고, 예. 네. 이 멘트가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좀 그냥, 침묵하는 쪽으로 그냥 아예 무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그냥 무시합시다. 네, 네. 우리 땅이니까. 네. 안철수의 불편한 진실 이런 또 컬럼을 쓰셨어요. 네. 안철수 지금 그 원장의 그 뭐 룸사롱 발언이다. 룸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단란주전 발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가서 지금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철수 룸사롱이라는 문제가 왜 논란이 되냐면은 네.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안철수 교수가 왜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인기 관리만을 하고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안철수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토록 백조처럼 깨끗한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는데 지금 대단히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안철수 교수가 굉장히 그 위선적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냐죠. 그렇죠. 룸사롱 우리 대표님도 가보셨죠? 가봤죠. 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안철수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네. 자기는 지금 논쟁은 두 가지입니다. 룸사롱 논란의 논쟁이 자기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 네. 또 하나는 단란주점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네. 거기에서 여자 종업원을 배석해서 자기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술을 마실 줄 안다라는 명백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안철수 교수를 10년간 홍보했던 어떤 분이 네. 그 안철수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네. 안철수 교수는 회사를 차린 뒤에 기자들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평소에 술을 잘 마셨다. 이러한 증언도 있고. 아, 회사를 한 다음에요.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뭐 안철수 교수는 실명으로 쓰셨습니까? 네, 무릎팍도사의 신임 멤버인 상무. 그렇죠. 네, 김모 씨에게. 예. 네. 그 김모 상무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철수 교수는 회사를 차린 후에 기자들하고 새벽까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네, 평소 술을 잘 마시던 분인데 그날은 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요. 뒤에서 일찍 계산하고 갔다. 네, 이런 워딩을 직접.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신동아 9호로인데 네. 이 신동아 9호로에서 전직 고위 관리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V 소사이어티라고 네. 재벌 2, 3세하고 네. 그 성공한 CEO들. 네. 그때 왜 V 소사이어티면 V가 빅토리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승리밖에 모르는 네. 아, 패배. 승리가 좋은 단어죠. 뭐. 패배한 적이 없고 승리밖에. 예. 승리밖에 모르는 분들이 이른바 황태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친목 모임이자 이제 주식회사를 만든 게 V 소사이어티인데 그 V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룸사롱에 가서 안철수 교수도 술을 마셨고 또 안철수 교수가 서울 역삼동 청담동 지하 주점에서 이른바 달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명백하게 신동아로 나와요. 그 지하 술집이라는 곳이 분명히 단란주점이나 룸사롱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이게 숨겼느냐 네. 아니면 거짓말이었느냐 아니면 뭔가 좀 거두절미했느냐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저희가, 직접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란점에 갔냐, 안 갔냐, 그 무릎팍 도사에서 나왔던 부분. 그렇죠. 그걸 저희가 잠깐, 네. 진짜 실제 이 장면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달라리 먹는 술집도 가보셨어요? 왜? 달란하게 뭐가 단란한 거죠? 노래하면서 술 마시는 집이잖아요. 예. 예, 노래방? 그런 게 단란한 거. 아, 여기까지입니까?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여기까지만 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었습니까? 네. 아니. 지금 예, 제가 우리 PD한테 이야기해요. 아, 예. 그 바로 다음이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나? 다시 한번 들을 수 없을까요? 네. 아,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 네, 단란주점이요? 노래방? 이제 믿으셨습니까? 자, 여기 워딩이 저기 우리 강호도 진행자가 술집 가보셨어요? 물었습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얘기는 가봤다는 얘기를 인정한 거죠.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얘기했으니까. 이게 워딩, 방송에 나온 워딩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네.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엔 갔다는 얘기죠. 제가 술을 못 마시더군요. 네. 못 마시거든요. 강호동 진행자가 한 잔도 못 드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 저기 옛날엔 갔죠. 옛날에 10년 전인지 5년 전인지는 모릅니다. 의대 본과 다닐 때 많이 마셨고요. 그러다가 회사를 하면서 술을 안 마시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그건 사실과 좀 다르네요. 네. 회사를 다닐 때도 아까 그 김모 그렇죠. 상무에 의하면 네. 회사를 다니고 나서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과로로 한번 크게 마음 건강을 다쳐서 입원한 다음에 술을 완전히 끊게 됐고 그 요즘은 이제 술을 못 마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진행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죠. 단란히 마시는 술집도 농담이죠. 네. 단란히 마시는 술집에 이게 단란주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네. 그때 안철수 원장 분명히 아까 고개를 이렇게 아니요 그랬죠. 네. 예. 단란하게? 뭐가 단란한 거죠? 아, 그렇죠. 예. 단란하게? 순기무구한 뭐가 단란한 답변이죠.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강호동 진행자가 단란주점이라고 명칭을 정확히 했으면 모르는데 여보세요. 단란하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분인데 지금 안철수 교수가 저게 48살 때 촬영한 거죠? 3년 네. 전이니까. 네네. 지금 50이니까. 네. 47, 48살 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간 나는 신흥 재벌이라 할 수 있는 분이 단란주점을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요. 모를 수도 있죠. 네, 단란히 모를 수도. 마시는 술집 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게 뭡니까 이럴 수는 있죠.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단란주점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47살. 근데 단란히 마시는 주점 혹시 가보셨어요? 이 얘기하면 저도 그게 단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안유라고 얘기했어요. 안유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다는 얘기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단란하게? 단란주점이라는 것을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 단란하게? 뭐가 단란한 거죠? 네. 이렇게 워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세윤 또 옆에 보조 진행자. 네. 단란하게. 노래하면서 술 마시는 집 있잖아요. 또 그 옆에 있는 우승민 씨. 네. 예? 노래방? 그런 게 단란한 겁니까? 단란한, 점점점. 노래방인데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이 도와주시는 분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말이 확 바뀝니다. 이제 담배는 피십니까? 돌아와서. 사실은 요 맥락을 보면 내가 룸사롱을 안 갔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화면을 본 사람한테 뉘앙스가 룸사롱 한 번도 안 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인터넷에 퍼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분은 단란주점이라든가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좀 다소 좀 대표적인 네. 장소 예. 이건 가지 않고 네. 술도 끊었고 네. 네? 이래서 이제 주부들 사이에서 또는 젊은 층에서 안철수 교수는 그 소위 말하는 벤처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깨끗하게 룸사롱도 가지 않는 순정남이고 네. 또 거기다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 교수를 하는 실력남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주부들 사이에서 자기 아이들하고 남편한테 네. 제발 안철수 교수 좀 배워라. 말이죠. 네. 이래서 인기가 폭발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철수 교수가 직장인들은 네. 직장인 남자들은 조금 바보가 됐죠. 바보가 됐죠. 네.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무릎팍도사 출연을 계기로 인기가
폭발했던 거 아, 이 아니겠습니까? 주부들 때문에. 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룸사롱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네, 그만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오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군대 가는 날 문제를 제기하셨죠, 또. 군대 그렇죠. 가는 날 밤새워 백신 연구하다가 근데 현역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 저 안철수 네. 교수. 그럼요. 군의관이 왔죠. 군의관. 군의관. 아, 군의관이요? 네네. 그러면은 뭐 가볍게 훈련 몇 주 받고 이제 군의관으로 가는 거네요. 글쎄 뭐 가볍다기보다 하여튼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제 군의관에 가는 건데 6주인가 4주인가 받죠. 지금 안철수 교수의 논란이 뭐냐면 군대 가는 날 과연 아내를 비롯한 가족에게 백신 연구를 하다가 그 군대 간다는 말도 못하고 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군대로 가는 열차에 탔느냐 안 탔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안철수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새벽까지 연구를 하다가 네. 군대 가는 열차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 열차. 네. 그 열차를 타서 보니까 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네. 뭐 가족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못 했는데 네. 제가 두고두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네. 그 부인께서 네. 지난해 8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네. 군대 가는 열차에 안 교수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무지 섭섭하더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 데려다 주고가 아니라 기차에 태워 보내고 그렇죠. 혼자 돌아오는데. 네, 혼자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문과 하나하나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안철수 원장은 회사에서 밤새서 연구하다가 네. 기차역으로 갔고 네. 그 부인은 또 집에서 남편이 오늘 군대 가는 날이니까 네. 기차역에 마중 나와서 그때 잠깐 보고 헤어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모르죠. 네. 그렇게도 그거야 되면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거야 우리가 소설을 쓸 수는 없는. 예. 네? 그렇게 이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족에게 말도 않고 군대에 가는 열차에 탔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부정확한 게 뭐냐면 네. 뭐 아내에게 과연 이런 얘기를 했는지 네. 아내를 가족이라 보는 건지 네. 아니면 가족이라는 게 아내가 뭐- 가족이죠. 가정에서 가족이죠. 아내 가족 그렇게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죠. 네. 근데 가족이야 이게. 예, 몇 개월 전에 깜빡하고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네, 요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다음 예. SK 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의 탄원서 서명한 거. 그렇죠. 예. 원래 재벌에 대해서 아주 반재벌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V 소사이어티의 안철수 교수와 최태원 회장이 같은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구속 수사가 되니까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는데 네. 거기에서 안철수 교수가 서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안철수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부자 울리지 마세요. 네. 어떤 모임에서 네. 강연에서 네. 이 재벌 총수 같이 말이죠. 네. 이 경제 사범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네. 바로 그냥 형집행이나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 죽여넣어야 한다. 네? 예. 이거 안철수 교수 얘기입니다. 예. 이거 안철수 교수한테 하는 거예요. 아, 반 죽여넣어야 한다. 네. 그런 사람들 반 죽여. 좀 기다려보세요. 예. 네. 그런 사람들 사형 못 시키나. 이게 안철수 교수의 말씀입니다. 아, 진짜 이 워딩이 정확한 얘기. 그렇죠. 반 죽여놓아야 한다. 네. 그런 사람들 사형 못 시키나.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아, 이거 중요한 네. 지금 순간입니다. 그런 워딩을 네. 그럼요. 어디서 했다고요? 네 어디서? 강연회 했어요. 강연회에서. 그렇죠. 반죽 그때 이미 신문에 다 난 거예요. 팩트예요, 이거는. 자세히 난 내용을 제가 팩트입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해서. 거기서 반드시 재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 그럼요. 반 죽여놔야 된다. 네. 반 죽여놔야 한다. 그런 사람들 사형 못 시키나. 사형 못 시키나. 네. 이건 끔찍한 얘기인데. 완전히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철저한 지독한 반재벌주의자, 반기업주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선하게 생기신 어쩌- 안철수 원장의 얼굴과 입에서 그런 말을 네. 전 상상이 안 되는데요. 반 죽여놔야 신문을 읽어보시면 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공격입니다. 예. 어떻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냐? 네. 그랬더니 안 교수의 해명이 뭐냐면 회원 전체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다. 그럴 수 있죠. 회원 전체가 하면은 할 수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 전체 회원 중에서 안 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확인하셨어요? 아, 그럼요. 아, 안 한 사람도 있습니까? 네. 아, 그러면 조금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하여튼 있네요. 네. 아. 진실은 네. 말이죠. 예. 아까 그 멘트가 그리고- 저는 너무 네. 강연에서 그게 진심이라면 조금은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진실은 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은 어둠을 뚫고 네. 결국 목을 쳐들게 돼 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청와대 위원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죠? 안철수 교수가 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뭐라고 했냐면 현재의 집권 세력은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고 있다. 네. 한나라당이 응징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라. 네, 이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한나라당이 응징을 당한 대가. 집권 세력은 역사의 물결을 거스리고 있다. 네. 그런데 뭐가 그러면 문제입니까? 집권 세력은 뭐냐면 이른바 이명박 정권 정부를 얘기해. 아니겠어요? 네, 이명박 정부. 예. 그런데 네. 안철수 교수는 정부, 청와대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네. 미래기획위원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의 야심찬 사업인 이 두 위원으로 있었고, 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이 공동으로 만든 신성장 동력 평가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네. 뭐 옳은 소리, 국가를 네.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올바른 소리, 좀 네. 쓴 소리 하기 위해서 참석할 수도 있나요? 제가 너무 좀 억지 부리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균형이 아니라 네. 이건 사실을 우리가 한번 팩트 파인드를 해보면 예, 예.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명박 정권을 그토록 예. 상식적으로 그래요. 응징을 당해야 한다. 네. 네? 역사의 물결을 거슬고 있다 하는 정권에 네. 어떻게 위원회로 참가를 한다는 것은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또 보면 안 빠르게 묻는다에 또 글을 쓰셨어요. 예, 예. 그죠? 여기서 이 강준만 교수에 대해서 무척 화가 안철수의 힘이라는 책에 네. 우리 윤창중 대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 그래서 무척 여기 화가 나셨네요. 화가 났다기보다도 네. 뭐 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네. 제가 인터넷에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네. 강준만 교수가 책을 썼는데 네. 그 안철수의 힘이라고. 네.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윤창중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제목이 들어 있어요. 네. 그 제가 불이 나게 책을 사서 봤더니 네. 보수 진영에서 윤창중은 친박으로 알려져 있다. 네. 이 글을 비판했어요. 알려져 있다. 이 알려져 말은 있다? 참 애매한 말이죠. 알려져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있다. 네. 제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정말 잘한 건 잘한 것이다. 엊그저께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거, 이건 정말 잘한 거 아니냐. 네. 또 이호 여사를 방문한 거, 정말 잘한 거 아니냐. 네. 정치는 이렇게 돼야 한다. 네. 그렇게 말했지만은 박근혜 후보가 네. 잘못했을 경우에 예컨대 불통이고 마이웨이식이고 할 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벽청으로까지 가면 했습니까? 네. 측근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제가 얼마나 된다고 비판을 얘기를 했어요. 했죠. 저는 CCTV를 가른다는 입장인데 네. 소위 말하는 대학 교수라는 지식인이 네. 인간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글을 쓰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네. 이 글 쓰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친박인 것으로 알렸다. 네. 나는 그 무책임한 낙인 찍기.
친박이 저는 정말 아니시죠? 친박이 아니시죠? 글 쓰는 사람에 대해서 네. 이게 무슨 친박이다, 친이. 뭐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최소한 말이죠. 강준만 교수한테 당신이 안철수의 힘이라는 그야말로 안비 어천가를 썼으니 당신은 안빨로 알려졌다. 네. 라고는 쓰고 싶지 않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서로가 비판을 하더라도 네. 강준만 교수는 내가 박근혜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한 비판을 했는지를 예. 읽어보고서 말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잠깐만요. 네, 하세요. 네, 저 화가 났는데. 네,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화가 났는데, 네. 어떻게 지식인이 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박종진의 쾌돈 한마디 거기 나옵니다. 네. 거기 나옵니다. 네. 친이계 비박주자들이 네. 5년 전 경선을 고쳐서 완전 국민 경선제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냐. 네. 누구 편을 들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네. 어떤 사람이요. 네. 인터넷에 창문에 글을 올려서 저를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했어요. 네. 뭐냐면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간 수만 이상일 의원처럼 네. 당신이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를 노려서 박근혜한테 아부를 한다는 그런 얼토당치 않은 인신공격을 담은 글을 썼어요. 네. 그것을 강준만 교수가 장황하게 그대로 인용해서 저를 공격한 거예요. 명색이 책을 쓴다는 지식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글을 써야지. 야, 정말 대한민국의 지식 풍토에 대해서 네. 저기 네, 네. 국회 정치권에서 계속 과거에도 콜이 엄청 왔었잖아요. 다 거부하셨잖아요. 저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후 여사가 하여튼 그때 참 웃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여성이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면은 덕담을 했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네. 이렇게 박근혜 후보할 때 저는 참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사가 정치 10단이다 이런 네. 느낌을 받았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호 이후 여사가 더 여사를 높게 보이더라고요. 예. 찾아간 것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호 여사가 만약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들이 자랑으로 생각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매우 우호적인 덕담을 던졌고 네. 또 유경수 여사가 살아생전에 국회의원들 부인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 거. 네. 이런 일화까지 얘기하면서 했는데 네. 정말 정치구단 김대중 대통령 뒤에 그렇게 만든 이효 여사 네. 정치 10단이 계시구나 해서 저는 이번에 이효 여사에 대해서는 재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 진정성 있는 얼굴 표정에 나오는 진정성 있는 웃음. 네. 여기에 제가 조금 사실 감동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화 많이 내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59초 후에 부동산 집중 해부해 드립니다. 계속 시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